미국이 방금 어떤 나라든 미국 기업에 세금만 매기면 그 나라 물건 전부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도 와인도 기계도 하루아침에 가격이 2배. 이미 도장까지 찍은 무역 협정마저 전부 무효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도 무기도 아닙니다. 세금. 단 하나의 세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노린 건 당신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이미 낸 돈입니다. 검색 한번 할 때 클라우드에 사진 한 장 올릴 때 보이지 않는 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에서 가장 비싼 돈줄이고 미국은 이걸 지키려고 무역 전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청구서는 트럼프도 유럽도 내지 않습니다. 그 회사 주식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다면 그 청구서는 당신 앞으로 날아옵니다. 먼저 이 돈줄의 정체부터 봐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이 세계에 팔던 건 물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기계. 항구에서 세관을 지나고 거기서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계에 파는 가장 비싼 상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검색, 클라우드, 광고, 인공지능. 회선을 타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광고를 돌릴 때, 유럽의 회사가 문서를 처리할 때 그 돈의 일부가 매번 미국 빅테크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통행료입니다. 먼저 이 돈줄의 정체부터 봐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이 세계에 팔던 건 물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기계. 항구에서 세관을 지나고 거기서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계에 파는 가장 비싼 상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검색, 클라우드, 광고, 인공지능. 회선을 타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광고를 돌릴 때, 유럽의 회사가 문서를 처리할 때 그 돈의 일부가 매번 미국 빅테크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통행료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반응이 이상할 만큼 과격합니다. 디지털세를 매기는 나라의 모든 물건에 100% 관세. 그것도 이미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서요. 세금 하나에 무역 전체를 건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비대칭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물건을 팝니다. 관세로 때리기 쉽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서비스를 팝니다. 관세로 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미국은 자기가 유리한 무기 물건 관세를 들고 자기가 불리한 자산 서비스 통행료를 지키려는 겁니다. 통행료를 못 건드리게 하려고 상대의 화물선 전체를 항구에 붙잡아 두겠다고 협박한 셈이죠. 자동차 몇 대 때문에 무역을 걸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돈줄이기 때문에 거는 겁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 통행료 결국 누가 냅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럽 정부와 미국 정부의 힘겨루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겹만 벗기면 전혀 다릅니다. 디지털세가 통과되면 빅테크는 그 세금만큼 유럽에서 버는 이익이 깎입니다. 그 깎이는 이익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전 세계 주주의 몫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그걸 막아내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지켜집니다. 다시 말해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의 미래 이익을 깎느냐 지키느냐의 싸움이고 그 결과를 떠안는 건 정부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한 주를 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박 얼마나 진짜일까요? 시장의 침묵이 단서를 줍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선언한 날 증시는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던 방식을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큰 소리를 칠입은 그대로지만 당장 쏠 무기는 이미 회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걸 알기에 이번 협박을 정책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읽었습니다. 다만 완전한 허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추진하다 미국의 압박에 발효 직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이제 지켜볼 지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유럽 어느 나라가 협박을 무시하고 디지털세를 실제로 강행하는가? 강행되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면 빅테크의 해외 이익은 야금야금 세금에 깎이고 그 청구서는 다시 주주에게 갑니다. 둘째, 싸움이 세금에서 규제로 옮겨가는가? 유럽은 이미 미국 클라우드를 자국 규제법의 문지기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관세로 맞받아쳐도 규제는 관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위협은 세율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통행료 전쟁은 지금 금리 위에 얹혀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식지 않아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100%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면 그 자체가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즉 이 관세는 금리 인하를 더 멀리 밀어내는 변수입니다. 빅테크처럼 미래 이익으로 값이 매겨지는 자산은 바로 이 금리에 가장 크게 눌립니다. 그래서 통행료의 그림자와 금리의 그림자는 같은 무게로 작동하고 같이 거칩니다.
그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는 신호는 단 하나, 물가입니다. 그리고 물가를 끌어내릴 가장 즉각적인 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한참 밑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세가 물가를 위로 밀고 싼 기름값이 아래로 당기는 이 줄다리기의 답이 7월의 물가지표와 7월 말, 9월의 연준 회의에서 나옵니다. 그 구간에서 물가가 식기 시작하면 두 그림자는 함께 가벼워집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이런 자리는 그림자가 거친 뒤가 아니라 모두가 그림자만 보고 있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또 관세 협박을 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능을 가장 비싼 수출품으로 삼은 시대에 세계가 그 지능의 통행료를 매기려 하자 미국이 무역 전체를 걸고 막아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통행료의 최종 청구서는 워싱턴이나 브뤼셀이 아니라 그 빅테크를 들고 있는 전 세계 주주에게 갑니다. 남들이 헤드라인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 주머니에서 누구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지를 읽습니다. 구조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넥서스 R8앱이었습니다.